안녕하십니까. 대학기초 소프트웨어 입문 자연 7분반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조 중간 과정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는 이지환, 박현준, 임윤아, 김수경 4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케줄표 제작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로 과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케줄표 제작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불편을 느끼는 공감 단계,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그 단계,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추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체화해서 순서도와 카카오 오븐으로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과정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단계입니다. 저희는 일상에 대한 불편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에 아르바이트에서 점장님, 매니저님 같이 이제 스케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매달 혹은 짧게는 매주 스케줄로 고민을 하시는 모습을 경험해왔고, 그리고 스케줄 오류로 저희가 혼동이 있었다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불편을 나누던 중에 다수 근무자의 근무 조건하고 업무 능력, 인원수 같은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것에 대해 관리자님의 불편을 저희는 같이 공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특성상 간호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3교대로 매달 스케줄 근무를 하는 간호사의 직업 특성상 스케줄에 대한 관리자의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임상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줄일 수 있으면 업무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정의하기 단계입니다. 저희는 이 단계에서 병동에서 스케줄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관리자급 간호사를 가상의 인물, 페르소나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표현을 통한 문제 분석 및 표현입니다. 스케줄 제작에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입력값으로 하고 근무일 배정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인 처리 단계를 지나서 스케줄표가 나오는 것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내기 과정입니다. 우선 마인드맵으로 스케줄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크게 희망사항, 정확성, 효율성, 필수 조건 4가지로 분류하고 세부적인 요소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마인드맵 과정에서 스케줄러의 정확성 측면에 저희는 집중을 해봤고요. 스케줄표 제작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근무 가능 인원에 따라서 데이, 이브닝, 나이트 인원을 나누고 입력했던 랜덤 배열된 근무자를 순차적으로 조건에 대해서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근무일을 배정하는 방식의 보조 프로그램을 구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계 추상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스케줄표 제작에 관련된 요소들의 핵심적인 관계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담당자가 스케줄표를 제작하기 위해서 조건을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조건을 고려해서 배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 정보들을 취합해 스케줄표가 도출되는 관계성을 저희는 단순화해서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저희는 플로우고리즘 순서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흐름을 만들었고 카카오 오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상 동작 화면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플로우고리즘 순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하려고 했던 거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근무자들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랜덤으로 배열을 해서 가장 위에 있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근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자 했고요. 그렇게 랜덤 배열된 근무자들을 이제 조건에 맞게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배정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2번째 과정으로 저희는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복 없이 임의의 범위 내 번호들을 임의로 랜덤으로 나열을 하는 건데, 먼저 근무 가능 인원수, 번호수, n과 m을 정수열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출력으로 근무 가능 인원수를 입력하세요가 나오면 근무 가능 인원수를 저희가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번호수는 1로 배정을 해주고 정수 n은 0으로 배정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사용한 게 선조건 반복인데요. 이때 선조건에 번호수가 근무 가능 인원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반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호수가 근무 가능 인원수보다 작거나 같을 때 m이 n으로 배정이 되고 n은 랜덤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1부터 근무 가능 인원수 이내에 있는 그런 임의의 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배정을 받은 n과 m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저희가 후조건 반복을 사용했는데요. n과 m이 같다면 다시 n이 랜덤으로 배정이 되게끔 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n과 m이 같지 않다면 그대로 n이 출력돼서 랜덤의 숫자 하나가 결정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된 n은 번호수 한 개를 늘리는 역할을 해줘서 그러면은 이미 결정된 번호 하나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사용해서 저희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구성을 하면서 바로 다음 출력되는 n에 대해서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n에 대해서는 중복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렇게 랜덤으로 근무자들을 배열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근무자 배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저희는 필요 근무자 수, 배정된 근무자 수를 정수열 변수로 설정을 하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조건을 이제 문자열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근무자 수를 입력해달라는 출력이 나오면 필요 근무자 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배정된 근무자 수는 0으로 배정이 되고요. 여기서도 저희는 선조건 반복을 사용했는데 배정된 근무자 수랑 필요 근무자 수를 비교를 해서 이 선택 조건에 따라서 근무자가 배정이 됐을 때 배정된 근무자 수를 하나 늘려서 그렇게 늘리다가 필요 근무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배정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조건에 대해서 부합을 하면은 그 다음 조건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조건에도 부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배정이 되도록 저희는 선택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함수로 공통된 동작에 대해서 함수로 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함수를 정의한 것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무자 배정이라는 함수 이름으로 정의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선조건 반복과 그리고 선택 구조를 통해서 근무자가 저희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했을 때 배정이 되게끔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오븐을 통해서 가상 동작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화면은 이렇게 처음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관리자용과 근무자용 두 개로 나누어서 관리자가 스케줄표를 제작할 때는 관리자용으로 들어가고 근무자가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할 때는 근무자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관리자용 버튼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로 들어가면 관리자 로그인을 요청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 첫 화면이 그룹 화면이라고 해서 그룹을 3개로 나누어 놨는데요. 저희가 스케줄 배정이 될 때 신규에서 2년차 그룹인 사람들이 몰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에서 필요한 인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구성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그룹 1로 들어가면은 여기 근무자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요. 여기서 근무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파란색 표시가 나오도록 체크할 수 있고 근무 불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버튼이 꺼지도록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근무 가능한 인원수에 대해서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근무 배정을 이게 랜덤으로 숫자가 배열이 된 상태인데요. 이대로 이제 근무 배정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데이에 대한 근무 배정을 할지, 이브닝에 대한 배정을 할지, 나이트에 대한 배정을 할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데이로 먼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 버튼을 누르고 넘어가면 그날 데이에 필요한 근무자 수에 대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필요 근무자 수가 배정된 근무자 수가 필요 근무자 수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근무자 수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근무자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근무자부터 저희는 순차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첫 번째 근무자에 대해서 선택을 누르면 조건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조건인데요. 만약에 이 조건에 대해서 부합을 한다면 예를 누르게 되고 아니라면 아니요를 누르게 됩니다. 먼저 예를 눌러보게 되면 저희는 지금 데이에 대한 근무자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 무시를 달아줬는데요. 만약에 이브닝이나 나이트 근무에 대한 배정을 하는 경우라면 이 조건은 해당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 무시를 눌러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데이에 대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얘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고 그 근무자에 대한 배정 가능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해당 일에 대한 배정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을 배정한다고 하면 이렇게 선택이 이미 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각각 이 다음 사람들도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거쳐서 전체 결과가 다 결정이 된다면 전체 결과 확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결과창에서 이제 각각의 날짜에 대한 데이, 이브닝, 나이트 근무자들이 결정이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신규에서 2년차 그룹 1번에 해당하는 근무표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달력으로도 볼 수 있도록 표현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달력이 가시적으로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일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를 원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1일에 대한 근무자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다시 큰 달력으로 보려면 달력으로 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근무자들에 대한 그룹 1번 그룹에 대한 근무자들이 배정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그룹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른 그룹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부 다 배정이 된 이후에 전체 근무표 확인을 누르면 이때는 그룹 1번에 대한 근무표가 아니라 전체 그룹에 대한 그룹 1, 2, 3 전체를 통틀어서 표현한 근무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게 되면 1일에 대해서 그룹 1, 2, 3번 사람들의 면단이 나오게 되고요. 이 사람들을 통합해 놓은 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근무표에 대해서 관리자가 이제 승인 버튼을 누르고 관리자 승인을 최종 이제 패스워드와 아이디를 입력을 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스케줄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아까와 같이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은 근무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근무자용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무자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스케줄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희망 휴무일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스케줄표를 확인하기는 아까처럼 달력과 같은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희망 휴무일 신청을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개인이 희망하는 휴무의 날짜를 입력을 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서 휴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